네,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에 가서 예, 머리를 샥 밀고 왔습니다. 예, 시원해 보이죠? 네. 너무 빨리 갔다 왔다고요? 10분 만에? 예, 녹화니까. 갔다 오면 됩니다. 자, 그래요. 이제 2교시 시작할 텐데요. 저번 시간엔, 저희가, 비용 구조 분석에서 그렇죠. 레버리지 분석. 한마디로 얘기해서, 떤 특정한, 그, 비용이, 클 경우에는, 매출이 증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비용 구조 분석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업 가치 분석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M&A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내 기업을 하다가 내 기업을 팔 때 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제 더 재밌는 분야 어떻게 보면 기업 진단론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 없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분야일 수도 기업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M&A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예,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여튼 이것도 분석하는데 보면 되게 산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천천히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마지막 단락을 예,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하여튼 레버리지 분석까지 해서 비용 구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레버리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레버리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면 수업할 때 느꼈는데 기초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은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뭐예요? 그렇죠? 예, 매출이 증가해도 아니면 감소를 해도 그냥 계속 똑같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을 고정비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변동비는 뭘까요? 변동비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비용을 변동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매출액 대비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업이 좋을까? 아니면 변동비의 비중이 낮고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이 매출이 증가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이제 레버리지 분석이에요. 레버리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면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세는요. 월세는 임차료는 고정비가 될 수도 있고 변동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들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너가 아니면 경영주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변동비가 될 수도 있고 고정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세를 내가 그냥 계속 그 매출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월세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는 점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성향이죠. 나는 매출이 발생이 되면 매출 대비로 월세를 주고 싶어요. 예, 매출 대비로. 이게 뭐예요? 매출 대비. 그 비례를 한다 해서 이걸 변동비라 그런다니까요. 매출에 비례해서 내가 비용을 줘야 되는 거. 이게 변동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월세를 낼 때 매출에 비례해서 내겠다고 누구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변동비가 되는 거고 이런 매장을 무슨 매장이라 그래요? 수수료 매장이라 그래요. 수수료 매장. 그렇죠?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수수료 매장 한번 쳐볼게요. 수수료 매장. 그렇죠. 이런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이런 쪽은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장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가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 대기업 업체에서 매출 대비 포스라 그러죠. 저기 매출 집계표. 이 포스에 나오는 매출 대비 몇 프로만 우리 월세로 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업체가 매출이 높지 않고 계속 낮으면 어떻게 하냐? 내쫓는 거지 뭐. 그죠? 예.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로드샵, 그러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뭘 원해요? 안정적으로 자기들도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월세를 따박따박 낼 수 있게 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건 이제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실 분이 내가 임차료를 수수료 매장 변동비로만 내고 싶다, 고정비로만 내고 싶다. 어떤 게 좋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고정비가 낮죠. 그죠? 근데 매출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수수료 매장이 더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나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매출 대비 고정적으로 몇 프로만 이익을 가져가면 되겠어.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안 팔리면 나는 임차료 같은 건 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임차료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변동비가 좋겠죠. 자, 그러면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이거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레버리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액은 100억인데 변동비가 20억이고 그리고 고정비가 얼마예요? 40억인 어떤 그 매출 구조의 제품이 있는가 하면 A제품 B제품은 매출액이 100억일 때 변동비가 40억이고 그리고 고정비가 얼마다? 20억이다. 이건 뭐예요? 고정비 포션이 훨씬 낫죠? 그냥 고정비가 없다고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없다. 이랬을 때 둘 다 똑같이 50%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라고 할 때 그럼 A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A제품은 100억에서 150억이 되겠죠? 그리고 변동비는 어떻게 변할까요? 변동비는 똑같이 변하는 거니까 100억일 때 20억이니까 150억이 되면 얼마예요? 30억이 되겠죠? 그쵸? 30억이고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고정비는 매출에 상관없으니까 40억 그대로. 이게 지금 1.5배가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 변동비와 고정비의 어떻게 보면 변화예요. B제품은 150억이 되니까 변동비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100억일 때 40억이니까 150억일 땐 60억이 되겠네요. 변동비가 60억이 되고 그쵸? 고정비는 얼마? 고정비는 없으니까 그냥 빵. 자, 그러면 A제품의 영업이익은 얼마가 돼요? 영업이익은 이때는 150억에서 70억을 빼니까 80억이 나오네요. 그쵸? 자, 이때는 얼마예요? 예, 영업이익이 100억일 땐 4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50%가 증가했는데도 고정비가 40억 정도 있을 때에는 그죠? 매출 대비 한 40%일 때는 어떻게 돼요? 1.5배만 증가를 해도 영업이익이 2배가 늘어나네. 그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1.5배만 늘어나도 2배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변동비는 어떻게 돼? B제품은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150억에서 60억을 빼면 되니까 90억이 되겠네요. 90억이 되고 이쪽은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40억을 빼면 60억이 되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예. 동일하게 쭉 늘어났네요. 몇 프로만. 예. 1.5배가 늘어나니까 예, 영업이익도 1.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60억에서 90억으로. 자,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고정비 비율이 높을 땐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 폭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있는 어떤 제품이나 사업은 그 고정비를 능가하는 매출이 발생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매출액이 일정 부분 이상 월세를 충분히 내고도 남을 정도로 예측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고정비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내가 고정비를 낼 이익조차도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엔 수수료 매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전략을 충분히 짤 수가 있죠. 그렇죠. 처음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지 모르는 어떤 제품인 경우에,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어떤 창업자의 경우엔 수수료 매장이 좋다, 아니면은 고정비가 나오는 그런 매장이 좋다. 당연히 수수료 매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출이 보장이 되고 그 매출이 어떻게 손익분기점 이상을 갈 수 있는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정비로 모든 걸 만드는 게 좋아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뽑는 것보다 정직원을 뽑는 게 낫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어떤 레버리지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고정비 비율을 통해서도 충분히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서 매출액의 예측에 따라서 그 경영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거는 매출이 많을 때 영업이익을 많이 노리려면 고정비 포션이 높게 사업을 재배치해라. 그쵸? 그리고 거꾸로 매출 예측이 어려울 때는 고정비 비율을 사업에서 낮춰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영업 레버리지,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 결합 레버리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조금 더 하나의 그 비율이 더 들어갔다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하튼 자, 첫 번째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DOL 영업 레버리지도 예, 이거는 뭐의 약자더라? 영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D가 들어갔네요. D가 뭘까? D. 어린 사람들이 디그리란 뜻이네요. 디그리. 그렇죠. 디그리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란 뜻이에요. 디그리. 그러니까 정도 그런 뜻이죠. 그래서 DOL 그러면 디그리지 오퍼레이트 레버리지란 뜻이고 예, 이거는 한마디로 영업 레버리지란 뜻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도 비례 어느 정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영업 레버리지도가 뭐냐면 결국은 그 변동비의 반대말이 뭐죠? 고정비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게 뭐라 그랬어요? 공헌이익. 그거 꼭 외우느라 그랬죠? 공헌이익. 예, 공헌이익이에요. 이 공헌이익에서 여기서 나눠볼게요. 영업 레버리지도 DOL 디그리 오퍼레이션 레버리지 예, 요게 DOL인데 영업 레버리지도는 뭐냐? 디콜 공헌이익에서 뭐를 나눈 거예요? 영업
이익을 나눈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만 단위 해서 매출액이 200만 원일 때 변동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라 그랬죠. 그럼 100만 원 이게 바로 뭐예요? 공원이익이에요. 이 공원이익에서 뭐를 공원이익이 여기서 A 회사 A 회사는 그쵸? 공원이익이 얼마?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 그 영업 레버리지 돈인데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0만 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원이익은 5네 5. 그죠? 5. 영업 레버리지 돈은 5예요. 그쵸?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나누니까. 자, B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B회사는 똑같이 영업 레버리지도가 공원이익에서 공원이익은 얼마인가 볼까요? 그렇죠. 변동비가 160만 원이네요. 160만 원. 그렇죠? 매출액은 200만 원인데 그러면 뺀 나머지 이 40만 원이 공원이익이죠.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나눈 것. 그러면 얼마예요? 40만 원 나누기 20만 원.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40 나누기 20이니까 2네요. 2.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A회사가 더 좋아요? B회사가 더 좋아요? 그렇죠. A회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 뭐를 나눈 거다?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나눈 거다. 다시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건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의 어떻게 보면 수치 그런 뜻이에요. 이 영업 레버리지의 수치는 뭐 나누기 뭐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공원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공원이익은 매출액 빼기 변동비. 아시겠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나머지를 뭐라 그런다? 공헌이익이라고 한다. 자, 영업이익에서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것. 이게 공헌이익이고 영업 레버리지 돈은 영업 레버리지 수치는 공헌이익에서 뭐를 나눠?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헌이익 대비 영업이익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영업 레버리지 돈은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헌이익 대비. 그럼 공헌이익이 높고 영업이익이 낮으면 영업 레버리지들은 높아지네요. 그렇죠? 자, 공헌이익이 높으려면 변동비가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렇죠. 변동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이 높아야 되니까 변동비가 낮을수록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쵸? 왜? 공헌이익이 크게 하려면 변동비가 작아야 되잖아요. 왜? 변동비는 총 매출액에, 공헌이익은 총 매출액에서 뭘 뺀 나머지? 변동비를 뺀 나머지가 공헌이익이니까 이 공헌이익이 크려면 변동비가 작아야 되겠죠. 그쵸?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또 다른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재무 레버리지도라는 겁니다. Degree of Financial Leverage 라는 뜻이에요. 예, DFL. 그쵸? 이거는 뭐 나누기 뭐다? 이제 얘는 재무니까 영업이익이 먼저 들어가. 영업이익에서 뭘 나눈다고요? 세전이익을 나누네요. 세전이익. 자, 영업이익에서 세전이익을 나눈다? 영업이익에서 세전이익을 나눈다? 저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전이익은 뭐예요? 법인세를 계산하지 않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영업이익은 뭐예요? 영업이익은 실제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그러면 영업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 머리지도. 요거는 알아만 두세요. 외워만 두세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영업 레버리지도예요. 영업 레버리지도.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튼 요 부분은 뭐라고 설명드려요? 영업이익에서 세전이익을 나누는 거다 라는 거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재무 레버리지도는 영업이익에서 뭐를 나누는 거? 세전이익을 나누는 거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고정비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이거를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나온다고. 뭐가 나와요?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도만 알고 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가 증가했다? 매출액이 10%가 증가했다?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도가 5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0%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영업 이익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 레버리지 도만 알면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그냥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라는 회사는 뭐예요? 매출이 10%만 늘어나도 뭐가? 영업이익이 몇 프로 늘어난다? 50% 늘어난다. 진짜 맞나 볼까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그리고 변동비가 10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고정비가 얼마? 고정비가 80만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매출이 200만원이고 그리고 변동이 100만원이고 고정이 80만원이에요. 이러면 영업이익은 얼마? 영업이익은 당연히 이럴 때는 A라는 시츄에이션에서는 20만원이 영업이익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이 A회사가 10%가 매출이 올라갔어.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매출 220만원. 변동비 얼마? 변동비는 변해야죠. 그죠? 110으로 변하겠네, 그러면. 그리고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고정비는 그대로 80만원이 돼야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영업이익은 220에서 마이너스 110을 빼고 그리고 80을 또 빼. 그럼 얼마예요? 30만원이 되네. 30만원. 그거 맞잖아요. 원래 20만원이던 영업이익이 30만원으로 됐다는 건 뭐예요? 50%가 증가한 거예요. 그쵸? 40만원이 되면 100%가 증가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50만원, 50%가 증가했으니까 그냥 레버리지 도만 알면 50%가 증가한다. 이렇게 딱 나온다고. 10% 증가할 때. 그럼 만약에 이걸 똑같이 응용하면 20%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증가하면 A라는 회사는 매출이 2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100%가 증가할 거라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뭐다? 매출 증가율 곱하기 영업 레버리지 도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 곱하기 영업 레버리지 도다. 어렵게 뭐 매출이 200만원이고 그럼 매출 그 10% 증가하면 매출이 220이고 변동비는 110이고 이런 다음에 다 빼주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쉽게
아, 영업이익이 20%였는데 10%가 증가했어요. 매출이? 그럼 곱하기 얼마 하라고? 50% 하라고. 0.5를, 1.5를 해야 되겠죠. 그럼 30만 원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고, 또, B 회사 한번 해볼게요. B 회사. B 회사. B 회사. B 회사는 매출이 얼마? 200 똑같이 됐고요. 그리고 변동이 얼마예요? 변동이 160이고요. 그리고 고정이 얼마입니까? 고정이 20이에요. 20. 이럴 때.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영업이익은 200에서 160 빼고 20 빼니까 20이에요, 20. 그죠? 영업이익은 20이에요. 자, 근데 이게 10% 업이 됐다. 매출이 10% 업이 됐다. 그럼 아까 저 계산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몇 프로다? 예. 10% 곱하기 뭘 해야 돼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A 회사는 B 회사는 얼마였어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예.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니까 여기 나오죠. 2잖아, 2. 그죠? 그럼 10% 곱하기 2는 20%가 증가하네 그 뜻이에요. 매출이 10% 업할 땐.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10% 업하면 매출은 220이 될 거고요. 변동비는 변동비 어렵다. 변동비는 160 곱하기 1.1 160 곱하기 1.1은 176이 되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고정비가 얼마? 고정은 그대로 2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은 계산해 볼게요. 220 마이너스 176 마이너스 20은 24가 되네. 24. 그죠? 24.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10%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은 어떻게 된다? 예. 20% 증가한다. 20%가 얼마예요? 4잖아, 4. 4. 그죠? 영업이익이 20일 때 4%, 20%가 증가하면 24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20에서 20%가 증가하면 24가 되잖아요. 그죠? 맞죠? 예. 10% 증가하면 22가 될 거고 20% 증가하면 24가 된다. 그래서 20% 증가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예. 영업이익 증가율이 20% 증가했잖아요. 그쵸? 자, 요 내용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비용 구조 분석까지 마쳤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 예, 기업 가치 평가, 예, 기업 진단론의 마지막 챕터 3편, 예, 여기 이제 여기 나갑니다. 이제 여기 3편 다음 주부터는 여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기말고사도 또 한 3, 4주 지나면 이제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그래도 점수 받으시라고 기말과제도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 기말과제는 지금 이 클래스 상에 올려놨습니다. 이 클래스 상에 올려놨고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것 같이 조금은 인터넷 서칭도 하고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실 분들은 더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공부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없죠. 죄송합니다. 예. 여하튼, 조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 그냥 네이버라든가 구글링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제 주제가 뭐냐면, 재밌죠? 여기 보세요. 기업 진단론의 2022년 기말과제 제출 안내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2023년에도 똑같이 기말과제는 똑같이 요 내용으로 나갈 겁니다. 예. 자, 기말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과제는 국내 대기업 1위에서 5위 어딜까요? 이번 2022년 그 어디죠?
뭐라고, 또 이름을 중기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재계 대기업 순위 72개를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1위부터 5위가 이번 연도도 삼성, SK, 현대, LG, 롯데인데요. 이 5개 대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5위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앞으로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음, 안정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쓰는 게 이번 학기 기말 리포트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기업 분석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업 분석을 토대로, 예,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어렵다 그러면 뭐 그건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링을 통해서 기업 분석이 돼 있는 걸 보시고, 예, 감안해서 또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근데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학위 주제가 있습니다. 예, 학위 주제가 세 가지인데, 1주제가 일단 국내 5대 대기업 현황에 대해서 요 밑에 제가 그 자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엑셀 파일로 된 거. 이걸 보고, 그러니까 뭐 손익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차대조표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예, 이 5개 기업의 현황을 한번 쭉 파악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 대기업의 2021년, 2022년 기업 공시, 예, 두 개가 기업 공시예요. 기업 공시를 통한 경영 성과를 한번 요약해 보시고, 세 번째로는 이런 재무 분석 측면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왜 얘를 미는지, 예,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3개 쓰는 걸, 그래도 1페이지는 좀 심하니까, 예, 2페이지 정도, 예,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한은 12일까지입니다. 12일까지, 6월 12일까지. 아마 6월 12일이 우리 기말고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리고, 주제 3가지를 모두 포함하면, 예, 5점. 기한 내 제출하면 15점 무조건 드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20점 먹고 20, 이게 잘못 적었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잘못 적었네요.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면 10점, 그리고 글의 논리성 5점. 그래서 이게 아마 변별력이 될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적었는지. 나머지 25점은 내구 3가지 주제만 다 포함되게 글을 적으면, 예, 25점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말과제도 하여튼 뭐 빨리 내세요. 기말고사 볼 때 내면 좀 늦으니까, 바쁘니까 빨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기업 가치평가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